안녕하세요. 내일을 만드는 사람들의 윤지혁입니다. 오늘은 네트워크 통신의 핵심 개념 중 하나인 계층 구조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오늘은 먼저 네트워크 통신을 계층 구조로 나누는 이유를 살펴보고 OSR 7계층과 TCP/IP 4계층에 대해 정리한 후에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오늘 내용은 뒤에서 나올 4계층인 전송계층과 전송계층의 프로토콜인 TCP/UDP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을 포함하지 않기 때문에 간단하게 그냥 계층 구조를 이해한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TCP/UDP에 대한 내용은 다음 주에 진행이 됩니다. 네트워크를 처음 배우면 데이터를 그냥 보내면 되는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실 수 있어요. 하지만 현실의 네트워크 환경은 굉장히 복잡합니다. 여러분도 잘 아시는 것처럼 유선, 무선, LTE, 5G가 다 다르고 모두 서로 다른 운영체제를 쓰면서 서로 다른 프로그램을 사용합니다. 이 모든 경우를 하나의 로직으로 처리를 하게 되면 시스템은 금방 복잡해지고 관리가 어려워지죠. 저희가 코딩을 할 때도 똑같아요. 한 파일 안에 모든 코드를 다 집어넣으면 관리가 어려워지는 거랑 똑같은 겁니다. 그래서 등장한 개념이 계층 구조입니다. 네트워크 통신 과정을 몇 개의 계층으로 나누고 각 계층은 본인의 역할만 책임지도록 그렇게 설계한 거죠. 이렇게 하면 개발 및 유지 보수가 훨씬 용이해지겠죠. 계층 구조 중에 OSI 7계층이라는 구조가 있습니다. 이 OSI 7계층은 네트워크 통신 과정을 7개의 계층으로 분리하고 각 계층이 특정 기능을 수행하도록 하는 것이 목적입니다. 우선 어떤 계층들이 있는지 한번 살펴보면 1계층인 물리 계층, 2계층인 데이터 링크 계층, 3계층인 네트워크 계층, 4계층 전송 계층, 5계층 세션 계층, 6계층 표현 계층, 7계층 응용 계층이 있습니다. 이 7계층의 특징 중 하나는 상하 구조를 가진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5계층이 잘 작동하기 위해서는 밑에 있는 1부터 4계층이 모두 완벽하게 작동되어야 합니다. 그럼 각각 계층의 역할을 간단하게만 볼게요. 먼저 7계층인 이 응용 계층은 간단하게 저희가 사용하는 프로그램을 지원한다 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돼요. 예를 들어서 서버에게 HTML을 보내달라, 아니면 뭐 데이터베이스를 관리해달라, 이런 요청들을 보내는 거죠. 이 응용 계층의 대표적인 프로토콜 중 저희가 잘 아는 HTTP 프로토콜도 여기에 속해 있습니다. HTTP 프로토콜 말고도 FTP, SMTP, DNS 등 여러 가지 프로토콜이 있어요. 다음 6계층인 표현 계층은 데이터 표현과 변환을 담당을 하고 데이터를 응용 계층으로, 앞에 나왔던 응용 계층으로 전달을 하는 역할을 합니다. 응용 계층으로부터 받은 데이터를 수신 측, 즉 받는 쪽에 받는 형식으로 변환해 주거나 그 반대의 과정을 수행을 합니다. 다음으로 5계층인 세션 계층은 통신을 위한 세션 관리, 연결 설정 및 해제, 동기화 등을 진행합니다. 예를 들어서 통신을 연결을 시작하고 종료한다던가, 세션을 통해서 로그인 상태를 유지한다던가 등을 의미합니다. 다음 4계층인 전송 계층은 포트 번호를 관리하여 수신된 데이터가 어느 응용 프로그램에 전송될지 판독하고 데이터를 전송합니다. 신뢰성 있는 통신 서비스를 제공하고 패킷 분할과 재조립, 오류 검출 및 복구 등을 담당합니다. 다음 시간에는 이에 대해서 아주 자세하게 볼 거예요. 그리고 주요 프로토콜로는 TCP/UDP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1, 2, 3계층은 한 번에 설명드릴 텐데, 이 1, 2, 3계층은 실제 네트워크상에서 패킷이라는 걸 전달하고 실제 0과 1로 된 데이터를 전송하는 등의 역할을 진행합니다. 하지만 이 1에서 3계층까지는 데이터 전송 중에 데이터가 손상되거나 유실될 수도 있는데 그래도 아무 역할도 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에서 말씀드린 이 4계층인 전송계층, 이 목적지까지 신뢰할 수 있는 데이터를 전달하기 위해 존재하기 때문에 중요해요. 자, 앞서서 이제 OSI 7계층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는데, 사실 OSI 7계층은 사실 어떻게 보면 설명용에 불과하죠. 데이터 통신에 필요한 계층과 역할을 정확하게 정의하려고 한 모델이에요. 하지만 저희의 실제 인터넷은 이 TCP/IP 모델을 사용합니다. 이 TCP/IP는 4계층으로 나누어지는데 4계층을 응용계층, 3계층을 전송계층, 2계층을 인터넷계층, 1계층을 네트워크 연결계층이라고 해요. 조금 더 OSI 7계층보다는 실무적이면서 프로토콜 중심으로 단순화한 그런 모델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를 OSI 7계층과 매핑을 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OSI 7계층의 7, 6, 5계층을 응용계층으로, 그리고 OSI의 4계층을 전송계층, OSI의 3계층을 인터넷계층, 그리고 OSI의 첫 번째 계층을 네트워크 연결계층으로 매핑할 수 있습니다. 먼저
TCP/IP 사계층인 응용계층부터 볼게요. 이 응용계층은 응용 프로그램끼리의 데이터 송수신을 담당합니다. 그래서 뭐 서버나 클라이언트 프로그램이 이 계층에서 동작을 해요. 그리고 상계층인 전송계층. 이 전송계층은 데이터를 어떻게 보낼지 결정하는 계층이에요. 그래서 대표적인 프로토콜로 TCP/UDP 프로토콜이 있습니다. 다음으로 인터넷 계층은 이 계층인데, 이 인터넷 계층은 IP를 담당하는 계층으로 IP를 사용해서 데이터의 오리진과 목적지에 관한 정보를 첨부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1계층인 네트워크 연결 계층은 알맞은 하드웨어로 데이터가 전달되도록 맥 주소를 핸들링하고 데이터 패킷을 전기 신호로 변환해서 선로를 통해 전달할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를 합니다. 그래서 이거를 저희 진짜 브라우저에 google.com을 입력한다라고 생각을 했을 때, 저희가 브라우저에 google.com을 입력하면 응용 계층에서 HTTP 요청을 생성을 하고 전송 계층에서 TCP로 분할을 합니다. 그리고 포트 번호를 붙여요. 그 후에 인터넷 계층에서 IP 주소를 추가하고 네트워크 연결 계층에서 전기 신호로 변환을 해서 인터넷으로 이동하게 되는 거죠. 이번 시간엔 OSH 계층과 TCP/IP 사계층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그럼 다음 시간엔 전송계층과 TCP/UDP에 대한 강의로 자세하게 찾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